안녕하세요. 안동 MBC 연말 특강 돈되는 TV의 최유주입니다. 2006년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도 잘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 안동 MBC에서 연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돈 되는 TV인데요.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바로 재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 재무 설계에서부터 노후 대비책까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일 2부는요. 우리 아이 부자로 키우기. 그리고 3부는 부자 아빠, 부자 엄마 되는 법. 그리고 4부는 노후에 활짝 웃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엉클조 아카데미의 조경만 대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엉클조 아카데미의 조경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1시간 정도 그 부자로 가는 첫걸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업은 사실은 재테크 강사입니다. 재테크 강사. 사람들이 재테크 강사하면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면서 안동에 계신 분들하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자리를 같이 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으신 분 혹시? 예. 이런 질문하면 너무 우스운 질문이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부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자. 그런데 부자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시다가 로또 복권을 사서 딱 맞으면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어디 좋은 거, 주식이나 부동산을 탁 찍어주면 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즉시 바로 부자가 되는 법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직업을 가지시고 또는 배우자분께서 또는 맞벌이를 하시면서 5년, 10년 정도 지나시는 동안 점점 내가 진짜 부자로 가고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5년, 10년 후에는 내가 부자로 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안 하시지만 또 우리나라보다 선진 그런 금융환경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와 또 제가 재테크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3천만 원인데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를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하고 차를 한 잔 같이 했으면 하면서 자기들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30살부터, 25살부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60세 정도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지금 연령으로는 85세요. 시간이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90세까지 사셔야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100세까지 사는 걸로 대부분의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어떻게 되시죠? 40이요. 40이면 이 정도 계신 건데 90세까지 사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50년, 50년 동안 경제활동이 끝나는 60세에서 돈의 문제를 이제 잊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60세부터 30년 동안도 여전히 돈 때문에 고민을 하시거든요. 여행을 갈까 말까. 지금 내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이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촌에 가서 살까? 그냥 안동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까?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고민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문을 나서시는 순간부터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90세까지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만이 아니고 25세 경제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문제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가 집도 마련해야 되고 창업도 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한번 가야 되고 제가 여기에 적은 몇 가지의 단어들 중에 과연 돈이 안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을 시작하시면 결혼자금 모으는데 올인을 해서 결혼자금 모으고 결혼이 끝나고 나면 출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집을 마련하느라고 올인을 하고 대출 안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애가 어느새 커서 교육자금이 들어가고 또 교육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은 내 은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나열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제들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느라고 급급하지 미리 이 문제를 예상하고 이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는 참 한국 분들이 참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자로 가는 첫걸음의 주제는 바로 재무 설계라고 하는 걸로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파이낸셜 플래닝 그래가지고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를 바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에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제주도? 해외로 다녀오십니다. 무슨 없으세요? 아니 이럴 수가. 해외로 만약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홍콩으로 여행을 자녀분들하고 같이 가족분들하고 같이 가십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7월 25일 날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이 한참 피크잖아요. 얼마 동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기 위해서 얼마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피크에 가기 위해서. 한 달? 한 달 가지고 사실 좀 모자르겠죠. 한 3월 달부터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여유 있게 어쩌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문구를 듣고 7월 25일 날 배우자분께서 직장 갔다 오시더니 오늘 짐 싸라 떠난다 우리. 7월 25일 날 그런 겁니다. 25일 날 떠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짐을 챙겨가지고 공항에 갑니다. 비행기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룻밤은 아마 인천공항에서 아니면 어디 공항에서 이렇게 주무셔야 될 겁니다. 그냥 공항 바닥에서. 그리고 도착하면 내가 원하는 렌터카가 딱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죠. 내가 원하는 호텔에 묵는다는 건 꿈이고요. 내가 원하는 맛있는 집에 간다는 것도 불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광하고자 하는 데 가는 것도 사실은 무리일 겁니다. 그런데 3월 달부터 준비한 사람은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6박 7일을 가는 것보다는 아마 짧게 가더라도 3박 4일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 준비해서 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여행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재밌을 거라는 것은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만약에 6박 7일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준비 안 한 상태로 가면 자녀분들이 내가 다시 나중에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가면 그리고 아마 이를 악물을 거예요. 그렇지만 3박 4일 같이 간다면 엄마 이번 여행 짱이야. 다음에 또 이런 여행은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준비도 하나도 없이 해외여행 갑자기 떠나듯이 해외여행은 오래 못 가시면 내년에 다시 가시면 됩니다. 준비 철저하게 가시면 과거의 그 기억은 어쩌면 아스라이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60세에 가서 앞으로 남겨진 3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설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영문으로는 제가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